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1년 피파 랭킹 1위 팀이자 이제 결실을 봐야 하는 황금세대 벨기에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0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로는 티보 쿠르투아입니다. 일본 골키퍼에는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키퍼 쿠르투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199cm라는 엄청난 키로 압도적인 공중볼 정확 능력이 최대 강점이며 긴 팔을 이용한 슈퍼 세이브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편,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엄청난 다이빙 능력도 발군이고 공중볼 경합에선 펀칭이 아닌 캐치로 다 잡아냅니다. 다만 수비 조율과 수비 뒷공간 커버가 조금 아쉽다는 평.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쿠르투아가 지켰던 벨기에 골문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미놀렛과 코엔 카스틸이 그 뒤를 백업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스틸은 분데스리가에서 8년이나 뛴 베테랑이지만 국대에선 벤치에만 35경기 동안 지키며 단 한 경기만 출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얀 베르통원입니다. 벨기에 역대 A매치 1위에 해당하는 124경기나 치른 특급 수비수 베르통원은 이제 33살을 넘기고 있는 노장입니다. 2007년부터 벨기에 국대에서 활약했던 그는 벨기에가 피파 랭킹 1위에 오르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왔죠. 25세의 첫 벨기에 국대 주장에 오른 베르통원은 뛰어난 왼발 볼 컨트롤에 이은 빌드업이 강점, 수비수의 기본기도 탄탄하고 세트피스에서 공격 가담도 출중한 그였지만 이제 나이도 쇠퇴기에 접어든 만큼 유로든 월드컵이든 우승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우승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큼 우승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큽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토비 알더베이럴트입니다.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해 토트넘이 리그 최고의 짠물 수비를 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인 알더베이럴트 역시 A매치 109경기 출장에 빛나는 명수비수. 베르통원 또는 베르마엘렌과 함께 포백 시절 합을 맞추기도 했고 2016년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부임 후엔 3백에서도 좋은 합을 보여준 중입니다. 2016년 유로대회 이후 벨기에는 총 A매치에서 단 4번밖에 지지 않은 엄청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피파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첫 1위에 오른 시점은 2015년 11월 황금 세대들이 제대로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이제 알더베이럴트 또한 30살 넘기고 있어 2022 월드컵이 매우 중요한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센터백엔 제이슨 베나여입니다. 벨기에가 3백 전술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선수는 알더베이럴트와 베르통원, 그리고 남은 한 자리가 베나여입니다. 184cm로 다른 센터백 자원들과 달리 단신축에 끼는 그는 리옹의 주전 센터백으로 2021년 팀을 챔스 진출권에 올려놓는 활약을 펼치고 있죠. 콤파니가 2018년을 끝으로 물러난 3백의 후계자로 등장한 베나이어는 노세와는 베르마일렌 대신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독일 헤르타 베를린의 주장 보야타가 가끔 벨기에 국대 수비에 얼굴을 내밀고 있긴 하지만 부상으로 너무 많이 낙마했습니다. 왼쪽 윙백에는 토르강 아자르입니다. 벨기에는 3백을 사용을 하면서 양측의 윙백을 운영하지만 독특하게도 왼쪽 자리엔 전문 윙백이 있지 않습니다. 때론 샤들리가 등장하기도 하고 주로 토르강 아자르가 이 자리를 맡고 있는 중. 도르트문트에선 윙어이지만 국대에선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의 에당 아자르의 동생입니다. 형 아자르가 부상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과 비슷하게 토르강 역시 시즌 초반 근육 부상 이후 도르트문트 이적 차태 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 국대에선 주어진 역할이 윙백이지만 공격 본능이 뛰어난 강점을 살려서 심심찮게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백은 토마 메니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4년을 보내고 2020년 도르트문트에 합류한 메니에는 선수 시절 초엔 윙포워드였지만 수비수로 바꾼 케이스. 유로 2016과 2018 월드컵을 통해서 국대 오른쪽 자리를 꿰찬 그는 국대에서 소속팀보다 더욱 공격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8 월드컵에선 벨기에 우측 윙백에서 한 골과 2도움을 올리면서 일본 격파의 결정적인 기여와 더불어서 잉글랜드전 골로 팀을 3위에 올려놓는 수운을 세웠죠. 그러나 도르트문트 이적 후엔 썩 좋지 못한 폼 때문에 국대에선 1995년생 티모시 카스타뉴가 우측 풀백 자리를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스타뉴는 최근 부상으로 인해서 웰즈전 교체로 등장하긴 했지만 메니에가 긴장해야 할 만큼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공수 전반을 쉴 새 없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AC밀란의 1999년생 살레 마커스도 있지만 아직 국대에선 미완의 대기입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는 유리 티엘레만스입니다. 카스타뉴와 같은 레스터시티의 티엘레만스는 벨기에 공격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될 만큼 3선에서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속팀에선 은디디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 패스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국대 또한 비슷한 동료가 있어서 가능한 상황. 과거 수비가 부족하다는 평도 이제 많이 개선되어서 팀이나 국대나 모두 중용받아 꾸준히 출정을 하고 있죠. 19살에 국대에 데뷔했을 정도로 축구 팬들이라면 아는 특급 유망주였던 그가 이제 제대로 꽃을 피우고 있는 셈입니다. 교체와 벤치를 국대에서 오가던 텔레만스는 2018 월드컵이 끝나고 벨기에 중원의 핵심으로 거듭났고 수비형 미드필더든 중앙 미드필더든 모두 알짜배기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했던 자리에 틸레만스가 들어가면서 데브라이너는 공격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악셀 비첼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시즌 절반을 날리게 된 악셀 비첼은 벨기에 중원에서 볼을 홀딩하는 능력으로 오랜 시간 국대에서 활약을 해왔고 그 시간만 무려 13년째 A매치 100경기를 돌파한 그는 벨기에 전성기를 연 황금세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면서 잦은 부상으로 A매치 출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벤치에서 선배들의 활약을 4년간 지켜봐왔던 댄동커가 틸레만스의 부족한 기동력과 수비를 보완해주면서 틸레만스의 새로운 파트너로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EPL 최고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데브라이너의 최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에당 아자르가 2019년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지만 한 해 동안 국대에서 8경기 5골 7도움을 올리는 엄청난 활약을 해왔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아자르가 201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국대에서 자취를 감추자 데브라이너에게 쏠리는 공격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 시즌만 제외하고 매년 맨시티에서 10개 이상의 리그 도움 개수를 올릴 정도로 리그 최고의 공격 자원이었던 데브라이너.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기간 동안 공격 포인트가 멈췄던 것이 다시 2018 월드컵이 끝나고 다시 공격 2선으로 배치가 되면서 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그가 기록한 스탯은 11경기 6골 10도움. 벨기에 공격 클래스의 격을 높이고 있는 핵심은 단연 데브라이너가 아닐까요? 두 번째 공격형 미드필더는 드리스 메르텐스입니다. 34살로 접어들고 있는 메르텐스는 선수생활 내내 꾸준함이란 것을 증명해낸 선수이자 다소 저평가된 선수입니다. 169cm라는 잔신이지만 단단한 선수인 그는 데브라이너, 아자르에 비해서 국대에선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두 번의 월드컵과 한 번의 유로 대회를 경험한 A매치 100경기가 거의 다 돼가는 베테랑. 나폴리에선 세컨 스트라이커와 포워드지만 국대에선 측면을 돌아나가는 윙어 또는 공미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의성 하면 흔히 데브라이너를 많이 떠오르지만 메르탄스가 풀어나가는 공격 연계 또한 무시하지 못합니다. 2018-2019 시즌 세리에 A 23경기밖에 안 뛰고도 도움왕을 차지한 사실도 있죠. 황금 세대를 이끌었던 세대가 이제 2022년이면 절반이 30대에 접어드는 만큼 메이저 대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물론 후계자로 예레미 도쿠, 야누자이, 야니 카라스코 등이 있지만 공격의 무게감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로멜루 루카쿠입니다. 벨기에 원톱은 현재 누가 뭐라 해도 로멜루 루카쿠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11골을 터뜨리며 벨기에가 조 1위로 본선 직행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고, 2017년 11월 일본전에서 벨기에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인 31번째 골을 넣었죠. 이게 4년 전입니다. 그의 득점 행진은 계속되었고 벌써 58골을 득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유 시절 아쉬운 폼을 보여주긴 했어도 국대만 오면 루카쿠는 펄펄 날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터밀란 이적 후 루카쿠는 최고 전성기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폼이 좋습니다. 바추아이가 벤테케가 벨기에 원톱 자리에 백업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둘은 소속팀에서 뛴 시간보다 국대에서 출장 시간 대비 득점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선이나 미드필더들의 공격 지원이 엄청난 것이 벨기에 최대 장점. 2022년 월드컵으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벨기에는 최근 2년 동안 잉글랜드에게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될 수 있는 황금 세대의 화려한 2022년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감독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의 악수로 암흑기의 시작이 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축구 지능으로 따지면 천재 그 이상으로 감독들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